아퀼라 오피님께서 올려주신 써랑썰랭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살고 있는 개보건님 애청자예요. 운동할 때 유튜브로 동영상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개전 시작 24일과 25일부터 26일 오후까지 우크라이나 키예프라고 불리는 키이우에서 루마니가 시레트까지 탈출 전 상황을 기록한 것으로 MSG는 일체 없으며 글재주가 좋지 못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군대를 제대 후 러시아에서 6년 정도 살고 21년도부터 우크라이나에 있는 한국 무역회사에 취업이 되어 우크라이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작년 말부터 뉴스로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 근처에 병력을 배치함에 따라 많은 나라의 언론들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었죠. 저는 원래 계획대로라면 25일 아침 9시 55분에 비행기를 타고 독일 뉘른부르크에서 대기를 하고 현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기하는 쪽으로 결정했습니다. 지금부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적도록 할게요. 24일 새벽 4시 20분 사장님이 갑자기 저를 급하게 깨우시더라고요. 야 땡땡아, 지금 뉴스 나오는 거 뭐야? 이거 러시아에서 전쟁 선포한 것 같은데? 저는 잠에서 깨 러시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을 의심하기 시작했죠. 뉴스에는 긴급 속보, 돈바스 지역에서 특수 군사작전 개시라는 글이 뜨면서 푸틴의 연설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갑자기 하늘에서 피 하는 소리와 함께 몇 초 뒤 폭발음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설마라는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저희가 신축 아파트 단지라 옆 단지에 새벽에도 가끔 공사를 해서 공사장에서 무언가를 떨어뜨리면 큰 충격음들이 들리거든요. 그러나 그 폭발음은 무언가를 떨어뜨리는 소리가 아닌 연쇄적으로 폭발하는 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사장님께서 땡땡아, 지금 바로 리비우 서쪽 폴란드 인접도시래요. 리비우로 가는 차편 다 알아봐라. 하지만 철도청에 들어가자마자 기차편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사장님, 오늘 24일부터 표가 하나도 없는데요. 이거 어떡하죠? 지금 차도 없고 지금 나간다고 해도 좋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 폭격 소리가 들리는데 이거 지금 나가봐서도 좋을 거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파트에 있으면서 최대한 빨리 육로를 통해서 폴란드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미사일 폭격 같은 것들이 6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아파트 대부분 사람들은 피난을 준비하고 있었고 밖에는 어린 꼬마애들 2명이 엄마 아빠 찾으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폭격이 멈추고 약 10분 뒤 또다시 공습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이때쯤 저희는 제발 우리가 사는 곳에 미사일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죠. 아침 7시 40분 잠깐 답답해서 밖에 담배를 피러 나갔고 단지 안에 편의점을 둘러보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먹을 것과 물은 충분히 있어서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큰 마트가 있으니까 이 정도면은 마트가 열 때 들어가서 빨리 먹을 것들 사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8시 20분 저희는 집을 나가서 마트로 갔습니다. 하지만 마트의 문이 열리지 않았고 앞에 3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마트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마트 문은 열리지 않았죠. 포기하고 다행히도 아파트 단지 안에 편의점으로 들어가 남아있는 물건을 샀죠. 저희는 집에 들어와 잠시나마 긴장이 풀렸는지 소파에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밖을 보니 아침에 봤던 차가 그대로 저녁까지 서 있는 걸 봤습니다. 다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 지하철이 다니나 싶었는데 지하철도 저희가 사는 곳까지 운행이 중단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 이유는 제가 사는 곳이 키이우에서 빨간색 선에 살고 있었는데 적이 함락하다가 손쉽게 이동할 수 있다고 판단한 지하철을 구간 운행 종료를 시켜버린 거였습니다. 솔직히 이때 좌절을 많이 했습니다. 택시는 다니지도 않고 지하철은 끊기고 차는 트래픽에 걸려서 탈출이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15시 20분 오후 3시죠. 또 한 번의 공습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 조용히 넘어갔죠. 저랑 사장님은 계속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모든 경로들이 가능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한민국 대사관에 요청을 보냈지만 처음에는 일단 나가지 말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라는 답장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10시 또 한 번의 폭격 중 대사관에서 25일 차량을 구했으니까 아침까지 오라는 답장을 듣게 되었습니다. 25일과 26일 탈출 과정까지 하기에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24일 전쟁 발발 당시 키이우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작성만 했고 내일이나 내일 모레 시간 날 때 나머지 피난 과정을 자세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은
25일 키예프에서 나갈 때 제가 직접 찍은 동영상입니다. 사진과 동영상은 다음 글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찍으셨대요. 와, 차봐. 나는 차가 아예 못 움직일 줄 알았는데 그래도 조금씩 가긴 간다. 참고로 지금 여자친구와 많은 친구들이 키우에 남아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피난 가는 걸 포기하고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난 우크라이나 사람이야.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나고 자랐어. 난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어느 곳도 가지 않을 거야. 이 말을 들으면서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행동할지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모두 다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아퀼라 오피님께서 올려주신 써랑썰레입니다. 지금 이 글을 작성해 주신 곳은 아마도 한국이나 아니면은 폴란드 쪽에서 작성을 해주고 계시는 거겠죠. 아예 외부로 나오셔서 탈출을 하셨다라고 쓴 탈출기라고 처음에 제목을 적어주신 거 보니까 실제로 탈출을 잘 하신 것 같고 또 대사관 통해서 또 탈출한 것 같은데 조금 더 내용이 길다고 하네요. 25일과 26일이 탈출 과정이 조금 너무 길어져서 오늘은 전쟁이 발발되고 나서 하루 이틀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좀 써주신 것 같은데 전쟁이 바로 나기 전까지도 다 대피를 안 하고 있었나 보네요.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직접적으로 공습이 진짜 일어나고 막 포격이 시작되고 이러고 나서 이동하시기 시작한 것 같은데 조금 더 일찍 움직이실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실제로 전쟁을 하겠어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겠죠. 다들 그랬으니까. 다들 진짜 전쟁하겠어? 그냥 저러다가 말겠지. 진짜 전쟁하겠어? 막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들 했었는데 러시아가 완전히 미쳐가지고 지금 솔직히 러시아가 미쳤다라기보다는 푸틴이 미쳤죠. 푸틴이 완전히 지금 외통수에 걸려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점령하지 않으면은 자신의 입지가 더욱 곤란해지고 지금 뭐 러시아 쪽에서 좀 뭐랄까 그래도 명함 좀 내밀 수 있는 것들이 원자재나 아니면은 뭐 가스, 석유 같은 연료들 그리고 군사 기술이나 군사력 뭐 이런 거였는데 세계 2위의 군사 대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전쟁 이렇게 일으키고 막 졸전을 하는 걸 보면은 제가 이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유튜브에서는 제가 잘 안 다뤘습니다만 생방송에서는 굉장히 여러모로 좀 이렇게 연구를 좀 했어요. 저도 이제 전쟁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눈이 보이더라고요. 전쟁 물론 실제랑은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옛날 2차 세계대전이나 뭐 1차 세계대전 일어났을 때 그때 일어난 그런 전쟁 그런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러시아하고 저 우크라이나 친구들하고 전쟁하고 이러는 게 땅을 제가 봤을 때는 좀 빨리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했던 것 같아요. 뭐 저 위쪽에 시작하기 전에 그 키이우라고 하는 이게 키예프인데 우크라이나 대사관 쪽에서 이제 키이우라고 불러달라 그래서 저도 키이우라고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죠. 키이우 북쪽에 있는데 벨라루스 그 최남단에 있는데 거기에 그 미군 애들이 위성으로 갔다가 러시아 애들이 집결하고 있다 이러면서 막 찍고 그럴 때 그때 그 키이우 북쪽에 있는 데에 벨라루스 땅이 있는데 그쪽에 전차하고 막 그런 기갑 부대들이 어마어마하게 포진되어 있는 게 확인되었었는데 저는 그게 한 번에 내려가서 전쟁을 끝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초반에. 와 어마어마한 이 웨이브가 되겠구나.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진짜 엄청 빠르게 전쟁이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푸틴도 그리고 러시아 애들도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위에 약간 통제권 갖고 있는 애들 물론 병사들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합니다. 훈련을 거의 뭐 혹한기를 3-4개월 동안 하다가 가가지고 또 거기서 몇 달을 또 버티고 이러고 있던 거라서 우크라이나 가서 기다리고 있던 거라서 마음과 몸이 완전히 박살이 나 있는 상태죠. 러시아 병사들은 솔직히 말하면 그게 다 북쪽 그 키이우 북쪽에 있던 그 제가 봤을 땐 기갑사단인 것 같아요. 걔네가 다 고립돼가지고 길거리에서 그냥 자벨린 맞고 다 폭파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크라이나 공군한테 다 털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러시아가 전쟁이
졸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천천히 계속 작전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이렇게 지도를 보면 날짜별로 이렇게 쭉 돌려서 보면 조금씩 먹어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아주 잘 싸우고 있지만 러시아가 계속 이런 식으로 작전을 진행한다 그러면은 좀 힘들지 않을까. 최대한 좀 외국에서 지원도 좀 많이 해주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도 힘을 좀 내가지고 하루빨리 평화롭게 휴전을 좀 하고 전쟁을 좀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네요. 다음 이야기 25일부터 26일까지 탈출 과정을 써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써주시지는 않았어요. 3월 3일날 쓰시고 지금 3월 5일인데 뭐 며칠 뒤에 써주시겠죠. 그때까지 몸 건강하시고 이럴 때마다 우리나라에서 진짜 자신의 몸과 시간을 갈아 넣어가면서 나라를 지켜주고 있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과 군인 여러분들 그리고 그 가족들 모두 감사드립니다.